네, 안녕하세요. 위링스탁입니다. 자, 오늘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죠. 네, 자, 21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 매매도 잘 되셨는지요? 네.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시장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중요한 시점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그 주요 뉴스 중에 제가 하나 좀 눈에 가는 뉴스가 미국 연준에서 그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중지하겠다. 그것은 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좀 시중에 그 화폐가 많이 깔려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연준에서 달러를 좀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금리도 올리면서 이렇게 해 나갔죠. 근데 그 속도를 조절하겠다. 급하게 하진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그 업종 차트 자체가 자 지금 상승을 해서 추세 전환이 돼서 더 올라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 상승, 이 상승, 또 여기 상승. 자 이렇게 상승들이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다시 내릴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뭐 딱 자리를 잡고 상승으로 올라갈까 그런 어떤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점에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거 매우 좀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식 매매하면서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 금리 정책을 통한 화폐의 시중에 통화되고 통용되고 있는 화폐량의 증가와 감소 그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제 경험 과거의 제 경험상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금융위기 때도 사실 그겁니다. 어, 그러니까 통화 화폐를 시중에 너무 많이 공급을 한다던가 유통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서 물가가 너무 이제 막 올라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는 문제로 터지게 되어 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뭐랄까 은행이라기보다도 미국 정부 자체가 움직인 거죠. 네. 그 관련 여러 영화가 있는데 그 빅쇼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은 어,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트맨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어, 그 안젤리나 졸리 남편 있죠. 네. 월드워 제트 남자 주인공. 예. 브래드 피트. 예.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그 빅쇼트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또 은행이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대출을 막 해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대출을 해준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그 투자사들이나 뭐 회사들이 다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마 그 외에 다른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통화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그런 일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 자, 먼저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IHQ하고 로스웰 이렇게 두 종목의 수익을 거두었고요. 써니전자는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 칸에 그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그냥 먼저 IHQ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에 오시면은 저한테 궁금하신 점을 다 질문하시면서 그 방송을 보실 수 있으니까 생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질문 많이 하시면은 제가 그 이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매우 이득이죠. 네. 어,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HQ 지금 제가 몇 번 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만큼 이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 자,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5일선 붕괴 패턴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5일선이 붕괴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 패턴을 알고 있고, 예, 아무래도 좀 그 패턴을 감안해서 제가 매매한 것도 기인하죠. 예. 자, IHQ는 오늘 이제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요 구간, 오전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1.24%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24%짜리 매매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단타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들어가서 단타만 딱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잘 매매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잘 가는데 내가 이걸 팔지 말아 볼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꼬여버립니다. 예. 팔기 싫었으면은 처음부터 팔지 않는 계획을 세웠어야죠. 예. 그때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매우 감정적인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세 매매를 하겠다. 주가가 가는 대로 추세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 추세 매매를 해야 되고요. 네. 자, 이 매매는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됐냐면, 저는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요 지금 0162번 이 지금 키움증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0162번 상한가 하한가 상승 이렇게 상한 상승 이렇게 보는 창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조회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제 등락률 높은 순위대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장중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해서 눌러보고 이렇게 차트 보고 거래되는 거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IHQ는 이제 그 방법에 해당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매매를 해서 제 관심 종목 그 창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관심 종목 창 있죠 여기. 예, 여기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저만의 비밀이에요. 저 관심 종목 창 안에 이제 그 포함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 창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예, 그 주가가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체결 속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올라탔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세가 붙었어요. 예. 제가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서 패턴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도 많이 하냐면 어,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그 타이밍 이후에 시세가 이어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매수하면은 내 뒤에 나를 따라서 매수할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은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점을 찾는 연구를 하는 했던 적이 많습니다. 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매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하면은 내 다음에 이걸 매수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것 같다 하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매매 방법의 그 뭐 목적이라기보다도 이 매매 방법의 그 뿌리는 뭐냐?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 다음을 이어서 내 뒤에서 나 이걸 막 매수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첫 번째로 이 매매 방법의 뿌리는 매수 가격에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걸 조금 이제 달리 말하면은 이제 확인 매수 방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매매에 있어서 이제 크게 뭐 보면은 두 가지예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잠잠할 때 있죠. 이럴 때 거래량이 적을 때 이럴 때 그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미확인 매수 방법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미확인 매수 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에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납니다. 예, 이것만 잘 알아도 굉장히 크죠. 제가 이 공개 방송이니까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미확인 매수 방법은 이제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적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다. 그리고 이제 조정 중이다. 이 거래량이 적고 조정 중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감히 매매에 나서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방송 그 제목도 보시면은 뭐 세력주, 작전주 이렇게 제목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 IHQ의 19일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자, 어떤 이제 강세가 나타났어요. 뭐 뉴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쉬어가죠. 근데 쉬어가는데 뭐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운을 주죠.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내려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제 눌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런 타이밍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미확인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그 움직임이
강할지 약할지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보고 매매하는 것은 그것은 확인 매매입니다. 자, 이렇게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확인 매수하는 방법과 미확인 매수 방법. 이 매매 방법들은 각각의 고유의 아주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차트에 어떤 타이밍일 때 구사를 하느냐, 그렇게 또 세분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이 IHQ의 매매는 이 확인 매수 방법의 특성을 많이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 수익을 올리게 됐고요. 바바라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바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반갑습니다. 많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또 질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로스웰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스웰 2.89%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요. 로스웰은 지금 이번 주에 벌써 지금 세 번째 등장하죠. 제가 한번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한 종목을 또 매매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오랜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좀 이 로스웰도 이제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월요일인데요. 참 정말 좋은 위치에서 나오는 그런 그 대량 거래량의 양봉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매가 됐고, 이 로스웰은 이제 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단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매매는 뭐냐면 전일 이 하락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해 놓은 종목입니다. 미리 매수를 해서 이제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그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딱 팔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그러니까 즉 수익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매매는 미확인 매매입니다. 이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가서 그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그러니까 매수하고 뭐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놨고 다행히도 오늘 반등이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거두게 됐죠. 이 매매에서 이제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은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전일 그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전일에 단가를 잘 낮추어 놨다. 이 경우에 이제 전일에 만약에 이 꼭대기에 뭐 매수해 갖고 물려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일 진입했던 시점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반등에도 그 거의 3%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죠. 이제 오늘 이 종목이 여기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88%가 움직인 겁니다. 10.88% 전일 종가 대비 10.88%가 상승을 한 거죠. 전일 매수할 당시에 이런 상승이 나오면은 뭐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고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주저없이
주저없이 수익을 챙기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제 그 매매 일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순간 이때, 자, 이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라가고 약간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 순간 욕심이 났어요. 아, 이걸 조금 더 위로 끌고 올라가 볼까? 이런 순간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차트 그림을 저장을 해놓죠. 그러면은 내가 저런 시점에 욕심을 내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말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그때 욕심이 났지만 수익을 딱 거두고 계획대로 판 것이 잘했구나. 만약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좀 너무 빨리 팔았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매매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수익이 좀 적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후회라는 것은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가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내가 조금 뭐 한 10% 벌 수 있었는데 한 3%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잠깐 아쉽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내다가 매도를 할 때 매도 시점을 놓치고 끌려가 가지고 여기 와서 손절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매우 스트레스와 이 나쁜 이 어떤 감정이 내일 매매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한 어떤 충격을 주고 하루 종일 이 종목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아마 이제 마인드가 이제 강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하루 종일 아침에 저기다 팔 걸 그랬네 하고 이제 후회하면서 끌려오다가, 여기는 그래도 하락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손절 투매를 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추가로 내려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면서 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그 경험을 소중히 하신다면 이것이 나중에 실력이 됩니다. 바뀌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적어 놓고 다시 곱씹어 보고 그렇게 몇 번만 해보면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정말 큰 공부가 됩니다. 이런 공부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례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써니전자. 네,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결과를 내지 못했고요. 자, 써니전자는 이제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매수해가지고 오버나이트 하는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그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예, 오늘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한 거죠. 오늘 수익을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내길 기대했는데 매수할 당시에 이렇게 수익을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가준다면 네, 아직까지 이제 좀 반등 여지를 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매수할 당시에 오버나잇 할 계획이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버나잇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당시에 내가 이렇게 되면 수익을 내고 자 이렇게 가면은 오버나잇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추가 매수로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만 주가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바라는 것은 이렇게 내렸다가 눌리고 가는 것이죠. 이게 갈 때는 수익을 낼 겁니다. 근데 또 그때 가서 약속을 어기고 예, 이거 수익 내지 말고 끌고 가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는 계획 하에 시행이 되고 계획대로 끝마쳐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감정적인 어떤 요소를 배제하고 예,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감정적인 매매를 배제하고 이성적인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 나는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감정적인 요소를 빼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기계적인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이평이나 보조지표들 이평이나 보조지표들을 수학 함수 식으로 이렇게 패턴 조건식을 걸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가 딱 오면은 거기서 매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냐 제 기준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서 그 조건대로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어떻게 하겠다.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자, 조건식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손절이 나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이 납니다. 토탈 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야 돼요. 예.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식대로 매매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렸다. 그런 경우에 칼같이 손절로 대응을 하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칼같은 손절 대응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선 그어 놓고 갑자기 빠졌다.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2%를 유지하겠다. 이 계획은 실제 해보면 그 마이너스 2%가 항상 정확히 유지가 되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식을 걸고 이렇게 매매매 하면서 뭐 보조지표 놓고 검색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위닝스탁님은 그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그 조건식을 만들어서 그 조건식에서 매매할 종목을 검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검색식이 없습니까? 종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그 논리 구조가 발동이 돼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분이 이 조건식을 찾고 또 종목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정한 조건을 알려달라. 그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제가 선정하는 종목들은 매수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위치의 타점을 찾아내서 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시점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횡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시점에 내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일봉 따라 각각 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을 이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도 깔려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주식이 어려우면 하기가 어려워요. 간단한 방식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그 주식 전문가들, 많은 주식 전문 그 회사들이 조건식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파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을 때 그 잘 되느냐, 시장을 통해서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답이 뻔히 나오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뭐 여유자금 한 2천만원 생겼는데 적금 탔나봐요. 그걸로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냐. 답은 한 단어입니다. 네, 테스트.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뻔히 나옵니다. 네. 마치 대중 앞에 내가 혼자 그 벌거벗고 있는 느낌. 물론 남들은 모르죠. 네, 본인만 알고 있죠. 지금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상태고, 어떻구나. 그냥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생각인데 내가 2천만 원이 있어요 하면서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전체 다 가동하기 전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지고 이 테스트를 해봐라.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본인의 어떤 매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도 좋다. 그 방법을 시장에 적용시켜 봐라. 그러면 결과가 뻔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나온 결과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이후부터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외면해 버리거나 아예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곳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운으로 버는 그런 시장이다. 뭐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나중에 주식으로 돈 다 또 잃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주식시장은요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단번에 되시는 분도 있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이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 막 무조건 어려워, 하기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되시는데 공부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거부하고 비법,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것만 찾아서 간다면 공부는 끝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한다면은 공부는 정말 쉬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지인한테 이 테스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지인이 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하면서 나는 비법을 찾아낼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뻔히 나온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거죠. 테스트를 해보면은 답은 뻔히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2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용돈벌이를 쏠쏠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같은 친구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런 관계에서는 공부를 하기 쉬워요. 근데 친구가 친구한테 공부를 배우기는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저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큼은 어떤 자존심도 세우지 마시고 라이벌 의식도 느끼지 마시고 오직 공부를 하겠다라는 일념하에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유되면 배워야지. 그거 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유가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영원히 오지 않죠. 공부라는 것은 여유가 없을 때 당장 배워야죠. 자, 제가 이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개념, 어떤 관념을 갖고 있구나.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제가 18년간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굉장한 정말 신출 규모라는 비법이 있으면 그거 배우세요. 최고죠. 인생 역전 바로 할 수 있고 한 6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벤츠 한 2억짜리 S클래스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수출 규모라는 비법이 있다면. 그러나 일단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투트랙으로 혹시 이런 비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 비법을 찾는 노력도 하시고, 근데 이거에만 매달리기에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 또 작전주 매매법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전주 매매법은
비법일 수도 있고 비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이 시장의 승자로 남고 퇴출되지 말고 저와 함께 시장의 승자로 남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10분 먼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그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관중 추천드리는 종목 카페에 올려드렸는데요. 다음에서 위닝스탁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나옵니다. 티웨이 항공, 지금 이 티웨이 항공 차트가 제가 여기 작년에 그 상장됐을 때 이 항공주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밝거든요.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길래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대량 거래량 보면서 이 시점 이후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관중 추천 종목으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TA항공 대량 거래량이 발생됐으니까 이 뒤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로스웰 있죠?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 TA항공 종가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셨다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또 다시 또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주말에는 또 우리 불타는 금요일 또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 9시 공개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닝스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또 매매법 수강하시는 거 또 많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이게 궁금하신 점은 또 이메일 편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